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를 같이 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게 좀 부담이 크죠, 사실. 기술 수준, 우리가 어느 정도 격차가 있을까, 뭐 언제 따르지, 이런 생각 지금 하면 안 돼요. 왜? 기술적인 차이는 없다. 지금 주가가 3년 뒤를 반영했냐, 안 했냐? 안 했을 것 같고, 해봐야 1년 했을 것 같아요, 1년. 근데 우리는 그러면 2년 뒤를 본다. 2년 뒤가 지금보다 시장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반도체 시장이 워낙 요즘에 급격하게 변하고 다들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경쟁도 치열하고 이렇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중대 변수가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중대 변수는 다른 나라, 아까 그랬잖아요. 협력의 관계에서 경쟁의 관계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이게 당분간 갈 겁니다. 왜? 미국이나 일본, 유럽이 반도체를 자립화할 때까지. 자립화할 때까지 가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필요한 게 자기들 만들어 써야 돼. 그래야 안심이 돼. 그래서 그때까지 가요. 가면 똑같은 공장일 거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들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그걸 아는 걸 보완해 주는 게 반도체 지원법이에요. 그 나라들이.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서 합니다. 이건 다 파악이 됐어요. 우리는 우리를 파악해야 돼. 우리를 파악해야 돼. 왜? 그 나라들하고 이제 경쟁하고 우리가 제일 못 미치면 안 돼. 한 2등은 가야 돼. 1등이 제일 좋아요. 제조 입장에서. 1등이 제일 좋은데 뭐 1등 하면 제일 좋고 뭐 2등은 절대 꼴찌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비교해서. 그러려면 우리를 파악하고 우리가 부족한 점이 뭔지를 보고 우리 부족한 걸 채워줘야 돼요. 정부와 국민들이. 지금은 그게 없거든요. 예, 채워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채워주는 게 명확합니다. 돈이에요. 돈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는데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어느 정도는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예, 그래야 우리가 꼴찌가 안 된다. 예, 우리 꼴찌 되는 순간 없어져요. 난 그거 없어질 것 같아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예. 파운드리 TSMC 한번 여쭤볼게요. TSMC가 오늘도 뭐 기사에 애플의 대규모 물량을 이제 받아서 또 TSMC가 받아서 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TSMC가 사실 삼성에 비해서 많이 앞서고 있고 조금 글로벌 점유율도 높은 상태잖아요. 우리나라랑 기술 차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 어느 정도 지금 격차가 있다고 보세요? 그거 참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자체로 보면 같다고 봐요. 그렇죠. 삼성이 3나노, 먼저 했으니까. 5나노, 4나노, 3나노. 이 기술의 이 수준은 같은데 고객 입장에서 보면 일단 TSMC는 오래됐습니다. 50년 됐어요. 예, 50년 동안 그 업종만 했어요. 근데 삼성은 본격적으로 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돼. 2019년부터 열심히 하겠다라고 선언했으니까 한 5년 됐어요. 예, 5년 됐으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님 입장에서는 편할까? 오래된 곳이. 예. 뭐 우리 맛집도 보면 50년 맛집 하면 뭐 발길이 가잖아요, 그리로. 뭐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이거 시스템도 돼 있고. 근데 삼성은 이제 5년 됐으니까 이제 새로 만든 집이죠. 또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신뢰성 문제도 사실 있어요. 예. 맛집 이러면 맛 있다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새로 생긴 집 맛있을까? 뭐 이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손님 그쪽으로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많이 가게 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하나만 있으면 위험해요. 막 TSMC가 막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 저리 갈래. 맛집인데 50년 맛집인데 뭐 반찬 더 달라면 왜 더 줘요? 뭐 이렇게 막 따져. 그럼 뭐 옆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옆집에 가는데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 자꾸 이제 우리는 기술 수준, 우리가 어느 정도 격차가 있을까, 뭐 언제 따르지, 이런 생각 지금 하면 안 돼요. 어쨌든 파운드리는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은 고객하고의 신뢰관계예요. 신뢰관계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시간을 두고 우리가 천천히라도 시간을 두고 가면 된다. 왜? 기술적인 차이는 없다. 단 고객하고의 신뢰관계는 우리가 시간이 걸려서 확보는 해야 된다. 그럼 빨리 안 된다. 나를 믿어달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몇 번 와봐야 맛을 아는 거지. 예.
규모도 꽤 차이 나지 않나요? TSMC랑 삼성 파운드리랑? 근데 그건 또 이해를 하셔야지. TSMC는 그것만 해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만. 삼성은 메모리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 있어요. 전체 공장 규모를 합치면 비슷해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를 같이 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게 좀 부담이 크죠, 사실.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게 약점으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두 개를 같이 하는 점. 장점도 있어요. 메모리는 가격 등락이 있잖아요. 그쵸. 시스템 반도체는 등락이 덜해요. 예,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이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그 장점은 있다. 단점은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만들어서 창고에 쌓아놓고 이렇게 꺼내서 파는 거고, 시스템 반도체는 주문 오면 주문 온 대로 만들어주는 거고, 이거 좀 다르잖아요. 하나는 제조업이고 하나는 서비스업이에요. 뭐 요런 건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 예. 아까 인텔이 ASML 장비 먼저 선점하면서 보니까 막 TSMC랑 삼성보다 먼저 2나노를 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인텔이 했더라고요. 자신감을 이제 막 보이면서 뒤쫓아오는데 인텔이 삼성을 좀 위협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이랄까? 인텔의 입지를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 인텔이 얘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강하게 얘기하죠. 예,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뭐 2나노 하겠다. 뭐 삼성이 위협적이죠. TSMC도 위협적이죠. 또 미국 회사예요. 미국 정부 지원도 해요. 근데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고 자신감만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될까? 왜? 이게 반도체 이게 제조 공정이라는 건 로드맵 따라서 차근 가나잖아요. 뭐 14나노, 7나노, 5나노, 4나노, 3나노, 2나노 이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거 보고 하는 거잖아요. 10나노가 갑자기 2나노 돼요. 할 수는 있겠죠. 천재적인 소질로. 천재인가 아닌가는 지켜봐야 될 일인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냥 반신반의. 예, 반신반의. 뭐 저도 그래요. HBM 아까 얘기하면서 하이닉스가 조금 앞서고 있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그럼 앞으로 뭐 뒤집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시장이 워낙 작으니까. 근데 지금 기술을 앞섰나 뒤나 이런 거보다 빨리 했다 해요. 빨리 한 거지, 빨리. 왜? 전망하지 않은 걸 준비를 했으니까. 빨리 한 거잖아요. 삼성은 전망이 안 돼서 안 한 거잖아요. 그 시간 지연은 있다. 예, 시간 지연은 있다. 근데 기술적으로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비슷하다. 단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시장에 먼저 나가서 고객 확보를 먼저 했기 때문에 선점 효과가 있다. 선점 효과가.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 반도체 하는 회사가 여러 생길 거잖아요. 뭐 메타, 구글, 뭐 애플도 할 거고 퀄컴 다 합니다. 그러면 디램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들이. 그러면 여기 사고 저기 사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인공지능이 들어간 디램도 시장이 커지니까 삼성도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뭐 HBM하고 같이 요즘에 또 차세대 반도체로 얘기 나오는 게 CXL, PIM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한번 좀 짚어주세요. 그게 이제 빨라야 돼. 예, 빨라야 되는데 HBM은 이 자체가 빠른 거야. 디램 자체가. 근데 CXL은 여러 가지 연결하는데 빨리 연결하는 거예요. 빨리 연결하는 거예요. CXL이. 익스프레스. 빨리 연결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지금보다 더 빨라야 돼요. 뭐 온 디바이스 더 빨라야 돼요. 더 빨라야 되니까 앞으로 CXL도 많이 팔리겠죠. 많이 쓰겠죠. CXL도. 지금 본격적으로 온 디바이스 시대는 아니잖아요. 예? G 땡땡 스마트폰에 뭐 온 디바이스 넣었다고 나 그거 사야 되는데 못 사겠다. 휴대폰 바꾼 지가 이게 우리가 보는 최초 온 디바이스예요. 예, 이것처럼 뭐 TV도 들어가고 전자제품 뭐 밥솥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뭐 자동차도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빨라야 되니까 HBM 플러스 CXL도 쓰인다. 예, 그럼 시장이 커진다. 예. 그리고 PIM은 프로세스 인 메모리입니다. 이 우리 CPU 연산하고 D램이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 얘 주면 얘도 빨리 계산 빨리 줘야 되는데 이게 빨리빨리 정보를 주고 받는 것도 있지만 요 안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 요 안에다가 프로세스를 쭉 집어넣어요. 그 메모리 D램 안에다가 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건 내가 그냥 처리하고 여기서 계산해 볼게. 이게 이제 프로세스 인 메모리예요. 예.
이것도 시장이 더 빠른 거죠. 이러면 이것도 하겠죠. 더 빠른 거죠. CXL까지는 했는데 난 더 빠른 거죠. 이러면 회사들이 그럼 내가 요거 더 빨라요. 넣어서 한번 써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점점 더 이제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의 연산, 데이터의 이 교환, 데이터의 교환의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이런 반도체들도 새로운 반도체들도 많이 나와서 쓰인다. 시장은 커진다. 예. CXL하고 PIM은 좀 삼성이 좀 강점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 같이 하잖아요. 메모리고. CXL은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시스템 반도체 기술이 있으니까 그게 좀 나았겠죠. 그리고 PIM도 안에 프로세스가 들어가잖아요. 이건 시스템 반도체예요. 예, 그 메모리 안에 딱 집어넣는 거. 또 뭐 삼성이 그동안 하던 거니까 좀 나을 수 있겠죠. 예, 낫다는 얘기는 못 합니다. 나을 수 있겠죠. 왜? 안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거 연결하는 거잖아요.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 반도체 탑픽 꼽아주실 수 있다면? 투자 전략 반도체주. 주식 얘기는 좀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주식 얘기는 제가 주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네,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성장 호재들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지금 2024잖아요. 제가 27 얘기했잖아요. 25, 26, 27. 근데 적어도 26까지는 계속 업황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3년 뒤를 반영했냐 안 했냐 이거잖아요. 3년 뒤 반영 안 했을 것 같은데. 안 했을 것 같고 해봐야 1년 했을 것 같아요. 1년. 근데 우리는 그러면 2년 뒤를 본다. 2년 뒤가 지금보다 시장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더 좋을 것 같아요. 2년 뒤를 보면. 그러면 지금 사도 괜찮지 않나? 근데 비싸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왜? 이게 지금 1년 전으로 돌아가면 많이 올랐어요. 1년 전. 많이 올랐기 때문에 1년 전 기억을 없애버리시면 돼요. 없애버리고 지금 리셋하고 지금 보고 미래를 봐.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저는 잘 안 돼요. 소심해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당연히 시대를 주도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제 반도체의 역할에 대해서 마무리로 반도체 전문가로서 한마디 반도체가 옛날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우리 전자기기의 제일 말단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니까 반도체가 없으면 전자기기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전자기기가 점점 더 성능이 좋아져요. 그리고 자동차 점점 더 똑똑해져요. 이 모빌리티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반도체의 역할이 점점 커집니다. 특히 모빌리티로 가잖아요. 모바일 기기는 안전해요. 왜? 지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모빌리티는 위험해요. 지 스스로 움직여요. 그러려면 정말 성능 좋은 반도체들이 들어가서 안전한 모빌리티 기기가 돼야 됩니다. 그 역할이 더 커지잖아요. 커져서 반도체 산업이 각 나라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산업, 전자 산업에서도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민수 산업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안보 산업의 개념으로 봐서 국가와 국민들이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육성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반도체 산업을 봐달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대만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들은 세금을 써가면서 반도체를 지원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이 없어요. 국민들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세금을 쓰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잘 한다는 인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응원해요. 여기까지예요. 응원만 하지 마시고 지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원의 개념으로 좀 봐달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강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고 인류에 도움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그런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강함이 위기가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예. 제가 국가별로 꼴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죽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유지시키고 키워서
우리 후배들한테 온전히 물려줘야 된다. 그게 지금 우리가 기성세대들의 의무. 네, 오늘 안기현 전무님하고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